안녕하세요. 방충망 사장입니다. 오늘은 현관 방충망이 오전에 있고, 그리고 오후에는 망교체 22평인가? 그랬고요. 그리고 그 오후에는 프로젝트 롤 방충망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컨텐츠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혼잣말 하듯이 시공하면서 하루를 한번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지. 시공하다 보면 알겠죠? 먼저는 현관 방충망을 한번 시공해 보겠습니다. 현관 방충망은 보통은 롤 방충망으로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 롤 방충망이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가격대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사용하다가 좀 별로다 하면은 뭐 금방 또 바꿀 수도 있고, 시공도 간편하고 싸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다만 시공자들 입장에서는 이 하루에 이거 한 건 한다 그러면은 조금 아쉽기는 하죠. 금액대가 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으니까. 여기는 가로로 825를 잘라줘야 됩니다. 가로에 걸레바지가 좀 있어서 짧게 자르면 여기는 망합니다. 각도 절단기를 원래는 제가 이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차에 잘못 실었다가 이게 제가 스타렉스에다가 이거를 싣고 다니는데, 딱 문을 여는 순간 이게 확 떨어져 버리면서 여기에 있는 모기 꺾였습니다. 모기. 진짜 큰맘 먹고 산 거였는데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잘 잘렸고요. 위아래가 동일하게 잘리지 않으면 나중에 그 망이라고 하죠. 그 화이버 글라스 망이 이렇게 울 수가 있습니다. 진짜 꼼꼼해야 되거든요. 특히 PJ 롤이나 뭐 그런 것들 되게 꼼꼼해야 됩니다. 진짜 내각이 진짜 한 2도 3도라도 꺾이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그냥 나는 일을 안 하겠다 라는 말이랑 그냥 똑같습니다. 저는 이 시공할 때 이 잔잔한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원래 회사에 있을 때는 이게 제가 되게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막 이렇게 웃긴 말도 하고, 뭐 좋은 소리도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도 좀 하고 해서 좀 외향적인 사람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진짜 각자한테 맞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참 일이 잘 되더라고요. 특히 좀 집중해야 되고, 좀 자극이나 그런 게 좀 없어야 되고, 좀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뭐 좋게 말하면 이제 집중력이 강한 거지만, 또 나쁘게 말하면 멀티가 안 되는 뭐 그런 뭐 성격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직업이 일할 때만큼은 진짜 좋더라고요. 뭐 가끔 가다가 좀 빡센 손님도 좀 만나고 좀 그러면은 너무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뭐 인간관계 안 힘든 직업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원래 몸 쓰는 걸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는 뭐 비보이도 하고 그런 활발하게 몸 쓰는 거를 좋아했는데 어쩌다 보니 전공을 회계학으로 잡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좋았어요. 그게 뭐 수학 풀고 뭐 이렇게 답 나오고 그런 게 공부를 뒤늦게 시작해서 근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 계산하는 게 이거 회계학과 가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까 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이 숫자랑 싸운다는 게 와 진짜 오래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 원래 생각했던 것대로 군대 일을 몸 쓰는 일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 하는 일도 너무 행복하고 아주 재밌습니다. 뭐 제일 좋은 건 뭔가 독촉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진짜 그 회사에서 힘들었던 게 뭔가 일을 할라 치면 이제 뭐 얼만큼 됐냐 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군대나 이제 회사에서. 근데 그게 진짜 좀 제가 관리자였어도 근데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원하는 산물이 나와야 이제 뭐 그 상급 부서장들도 그렇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다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나중에 좀 높은 사람이 되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또 마음도 좀 여리고 남한테 쓴소리도 못하고 하니까 내가 쓴소리 듣기도 싫고. 근데 없더라고요. 회사는 일단 일을 잘해야 돼요. 한철 장사긴 한데 해봐야 뭐 3월에서 9월? 10월? 10월이면 이제 일을 거의 안 들어오죠. 그렇다고는 해도 와 진짜 너무 좋은 직업인 것 같긴 해. 그냥 일하다가 만약에 시간이 떠 그러면 저는 자러 갑니다. 집에. 진정한 꿈의 직업이 아닌가. 뭐 대신 스케줄이 또 잘 맞아야겠지만 스케줄이 잘 맞아야 뭐 그렇게 또 하겠지만 참 좋더라고요. 아홉 시 10시에 이거 현관 방충망 끝내고 군포에 2시에 시공하러 가고 5시에는 용인에서 프로젝트 물 방충망하고 어떻게 보면은 방충망 업계에서 하는 대표적인 세 종류를 오늘 다 하네요. 완교체까지야 뭐 그냥 진짜 주먹고구식으로 해도 뭐 되기는 하는데 그 가장 그 핏이라고 하죠. 그 성향이라던가 사람들의 그 작업 수준이라던가 그런 걸 가장 많이 타는 분야가 틀 제작이랑 이 현관 방충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육생 사장님들도 되게 싫어하세요, 현관을. 그래서 막만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현관은 포기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현관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좀 껄끄럽거든요. 현관에도 변수가 많아요. 뭐 하단에 걸레바지도 있고 도어 체크를 빼지 말아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도어 체크 커버를 씌우지 말라는 경우도 있고 현관 프레임에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닫았을 때 손잡이가 닿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벽에는 구멍을 안 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군상이. 근데 그런 니즈를 다 채워야 되는 게 이 현관이에요. 사실 그 망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관심이 없어요. 망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관심 있게 보지를 않아요.
왜냐면 창문 열어도 미세방충망은 그렇게 막 자세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울더라도 그냥 뭐 원래 이런 거예요? 뭐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현관은 그 집의 얼굴이잖아요. 집의 얼굴이니까 사람들이 되게 깐깐해. 그리고 수평 맞추기도 어렵고, 수평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문제가 생긴 줄도 모르는 뭐 망에 우는 현상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설치하고 나서는 잘 안 보여요. 무터기 같은 경우도 그 레일 커팅, 그러니까 레일이 빠져나오는 그 사출구가 있는데 그 레일 사출구를 비스듬하게 썰면은 레일이 또 잘 안 나가요. 근데 그거를 설치하고 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변수도 되게 많아요. 그 제작이 잘 됐네요. 일단은 망이 잘 펴져 있는지, 그리고 손잡이 위치는 보통은 제가 고객님의 키를 딱 보는데 이게 배꼽, 그러니까 단전이라고 하죠. 단전 부근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잘 안 해요. 왜냐면 힘이 많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이게 좀 여는데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중심부, 무게중심이 맞아야 슬라이딩도 잘 되기 때문에. 네, 잘 됐습니다. 이제 설치를 하고 오겠습니다. 잘 갔다 왔습니다. 아니, 현관방충망 기둥이 스댄이어서 와, 이거 좀 애좀 먹었습니다. 맨 처음에 시공했던 곳이 기둥이 스댄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댄 길이로 이렇게 뚫는데 그때는 뭐 드라이버 써본 적도 없고 뭐 해본 적도 없어서 스댄 길이를 세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지그시 길게 해야 되는데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눈을 찔렀는데 눈에 전방출혈 생기고 아주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오늘 만났네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금액대기도 하고 별로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집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고객님이 워낙 막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막 해달라고 좀 무대뽀로 하셔서 되게 딴 데 알아보셔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또 할머니니까 또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엔 했는데 보이시죠? 이게 뭔가 숨은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정으로 사는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싸게 불렀지만 그래도 정으로 한번 해봐라. 제 성씨가 마침 정씨기도 하고 그런 깊은 뜻이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아, 힘들어. 이제 지금이 10시 50분인데 이제 집에서 좀 쉬다가 2시에 맞춰서 한번 다음 일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와, 오늘은 굉장히 덥습니다. 뭐 헤어까지도 하시겠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같이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도급으로 받을 때는 보통 그렇게 막 말씀을 먼저 하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상황을 보고 오늘은 개수가 무난합니다. 원래 34평 같은 경우는 혼자 하면 되게 힘들어요. 나는 괜찮던데 라는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34평
작업을 하는 날에는 일을 한 개만 잡아요. 아니면은 좀 간단한 거 하나 정도? 안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근데 저랑 같이 저희 교육받으신 사장님 중에 그 곽 사장님이라고 있어요. 곽 사장님. 곽 사장님이 그 엘리트 유도 선수 출신, 유도래. 그 검도 출신이신데, 그분은 하루에 34평도 막 38평 뭐 2집씩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좀 피지컬? 그 육체적 강인 한 그런 정도? 육체적으로? 그게 되게 중요한 일 같습니다. 작년 3월인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은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진짜 최고의 단점을 하나 뭐 뽑으라면 뭐 하나면서 그게 제일 많은 단점이긴 한데, 그건 바로 성수기와 비수기가 정말 명확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일이 안 들어와요. 뭐 저뿐만 아니라 일이 안 들어옵니다. 겨울에 일을 시작을 했었어요. 24년 1월? 그때 일을 했는데 진짜 가혹하게도 일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추웠어요. 너무. 그게 그 물리적으로 겨울이 춥다는 표현들도 사용을 하시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 추웠습니다. 일이 없어서. 근데 그 일이 없는데 어떻게든 일을 따야 되잖아요. 일을. 근데 그 일을 따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뭔가 남들이 나를 보고 비웃을 것 같고. 맨날 회사만 다니다가 또 군대에서는 이제 장교로 있었으니까 그 자부심이 오히려 그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군대에서 있었던 잘 됐죠? 네. 프라이드가 되게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그 만화래. 그 일본 다큐멘터리 같은 건데, 그 라멘집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일본에서. 근데 견습생으로 들어온 사람을 진짜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거 보고 와, 이렇게까지 막 때려가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나, 일을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나름 그 때리는 사람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 때리는 사람의 철학. 뭐 폭력이 뭐 옳다는 건 아니지만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견습생으로 들어온 사람이 라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뭐 기존에는 뭐 동경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죠.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그분이.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그 자기 자신의 그 뭐랄까 프라이드? 그거를 내려놓지를 못한 거예요. 그 견습생이. 그래서 진짜 죽도록 맞고 맞아가면서 일하고, 이게 주먹으로 얼굴을 너무 많이 맞아서 턱이 아프대요.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지금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는 건 아닐까? 나름 그래도 뭐 군대에서 장교까지 있었고, 저한테는 그게 되게 그 프라이드였거든요. 진짜 누구에게도 이렇게 주기 싫은 그런 경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프라이드가 저한테는 그 장교 경험인데,
그거를 전면 부인해야 되더라고요. 이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장교 생활을 하면서 그것밖에 몰랐는데 그거를 부인해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수치스럽기도 하고 뭔가 남들이 안 하는 직업을 하니까. 회사에서도 제가 그래도 나름 좀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거든요. 제가 들어갈 때 당시에 경쟁률이 105대 1이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제가 사업한다, 퇴사하고 사업한다 라고 하니까, 그래 무슨 사업을 할 거냐 라고 하길래 그 방충망 사업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니까, 제가 모셨던 그 사수 과장님께서는 이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너가 좀 철이 없는 것 같다, 너는 좀 철이 없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기도 했고, 또 어떤 그 이사님, 그러니까 옆부서 이사님이신데, 옆부서 이사님께서는 아니 그것도 좋긴 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하니까, 근데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데 뭐 지금 하지 않아도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회사가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진짜 아무리 놀고 먹은 달도 월급은 나오고, 그렇다고 좀 열심히 진짜 내 혼을 갈아가지고 일한 달도 월급이 똑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제 성미랑 좀 맞지는 않더라고요. 좀 한 만큼 나오고, 그 뭐 회사도 성과제가 있긴 하죠. 뭐 성과상여금이라던가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좀 내가 한 건수 좀 크게 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좀 그런 걸 원했어요. 제 성향상. 이제 5시 40분에 고객님이 퇴근한다고 하셔서 프로젝트 롤방충망 하나 시공해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PJ 설치를 한 2주 전인가 그때 받았는데, 이게 PJ가 좀 시키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 고객님 퇴근하시는 시간대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종류별로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오전에 현관 방충망하고, 또 점심 먹고 미세망 교체하고, 그리고 또 프로젝트 롤 방충망 하러 오고, 그 중에서는 제일 속편한 게 망교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힘들거나 조금 현장을 많이 탄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진짜 불편하다, 이런 건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현관 방충망입니다. 현관 방충망은 현관마다 찌그러진 현관도 있고, 물기를 좀 빼려고 구배를 비스듬하게 만들어 놓은 현관도 있고, 도어 체크도 있고, 걸레바지도 있고, 헷갈리게 생긴 현관들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문을 닫고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현관 방충망을 만들어 달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문을 열고 방충망을 쓰는데 나는 문을 닫고서라도 방충망이 안 걸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그래 알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진행해 드린 적도 있고, 근데 망교체는 일단 그런 거는 많이 없기는 해요. 그게 쉽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관심이 없습니다. 망은 그냥 살짝 찌그러져도 그냥 뭐
그런 값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뭐 틀이 아예 휘어서 방충망 틀이 이렇게 슬라이딩에 제한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 창문 틀의 휨 현상 때문에 옆으로 좀 이렇게 틀어져 있어서 끝까지 안 닫힌다거나,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AS 요청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관은 변수도 워낙 다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현관은 이 집의 얼굴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좀 사람들이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치만 또 마진은 망 교체가 조금 더 힘들지만 그래도 많이 남고, 현관 방충망은 그거보다 힘들진 않지만 그래도 좀 마진율도 좀 망 교체에 비하면 좀 좋지도 않고, 그래서 고객님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가장 기분 좋은 건 평수가 좀 넓은 망교체고, 그 다음이 프로젝트 롤 방충망 단체 주문, 그 다음이 좀 현관 방충망 여러 개 시키시는 경우, 그리고 그게 아니면 뭐 국민평형 망교체라던가, 좀 제일 좀 신경 쓰이거나 좀 별로인 경우는 한 개도 되나요? 망교체? 뭐 아니면 현관 방충망 한 개도 되나요? PJ롤 한 개도 되나요? 이런 것들을 하루에 이렇게 몰아넣으면 오늘같이 그래도 돈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돈은 되기는 하고요. 장사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PJ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PJ 롤 방충망도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합니다. 왜냐면 얘네는 이 각도가 이 내각이라고 하는데, 그 내각을 진짜 잘 맞춰야 돼요. 양면 테이프랑 이 실리콘 조합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PJ는 보통 피스로 박는 경우도 있고 실리콘이랑 양면을 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다 스타일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 내각의 위치를 좀 고려해서 피스를 좀 더 선호합니다. 네, 잘 끝났고요. 이건 창호에서 PJ를 쓰는 거를 처음 봤네요. 여기 세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다음에 올 땐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끝났습니다. 오늘 번 돈을 다 합해보면 오전에 현관 방충망 14만원이고요. 미세 방충망 26만 5천원. 방금 다녀온 프로젝트 롤 방충망 출장비 포함 17만원. 총 합은 59만 5천원. 아주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7월이 시작이 되면서 방충망 하시는 분들도 아마 조금은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실 거예요. 왜냐면 7월은 사실 성수기긴 하지만 장마를 기점으로 해서, 뭐 장마 같지도 않았지만
장마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그 업자들마다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한창 또 많이 버신 분들은 그 한 번에 다운을 좀 겪으실 거예요. 왜냐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은 좋죠. 일을 많이 하면은 좋습니다. 그치만 마케팅을 그만큼 같이 가져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뭐 단순하게 뭐 블로그를 쓰는 그런 마케팅, 그런 좀 진부한 마케팅 말고요, 진짜로 돈이 되는 마케팅들, 솔직히 업자들 사이에서도 쉬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주지 않는, 그런 잘 알려주지 않는 그런 마케팅들, 그런 마케팅들까지 하려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그거는 진짜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만약에 부부로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이셔서 남편분이 부군께서 방충망 시공을 하시고 아내분께서 좀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마케팅 전반에 걸쳐 지원을 한다, 도와준다, 그러면 또 모르겠네요. 그러면 베스트지 않을까요? 그게 부부일심동체라고, 뭐 그림자 분신술처럼 몸이 두 개가 되어서 하는 거니까. 일에 완전히 그냥 미친 상태에서 그 마케팅까지 다 커버를 하면서 3월부터 한 9월 성수기까지, 아니 4월부터 9월까지 그 성수기를 모두 다 바쁘게 일한다?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충망의 성수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뭐 한창 여름인데 뭐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입니다. 방충망은 지금 제가 50만원 60만원 가까이 뭐 이렇게 벌었지만 이거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방충망 업계에서는 진짜 하루에 이 정도 번 거는 정말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이 정도로 해서 일주일 정도를 벌었지만 그래도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방충망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분명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많이 번다고 해서 진짜 나 좀 벌어, 니네 뭐 회사 다니면서 뭐 얼마 벌지, 뭐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번 돈에서 나누기 2를 해야 돼요. 나누기 2. 근데 여기서 그 나누기 2를 한다는 게 매출에서 나누기 2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순이익에서 나누기 2를 해야 돼요. 비수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한 3월? 길게는 3월? 이때까지는 진짜 손가락 빨아요. 진짜로. 불쌍합니다. 불쌍해. 뭐 겨울에도 일이 들어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도 문제예요. 해도 겨울에 일을 해도 문제입니다. 겨울에 제가 망교체를 하러 갔는데 이 고무가 너무 딱딱해진 거예요. 너무 딱딱해. 그래서 이게 들어갈까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집에 있는 거를 교체를 했어요. 근데 와, 이게 진짜 안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돌덩이 넣는 것 마냥.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갖고 어거지로 좀 어찌저찌 해가지고 뭐 넣기는 했습니다. 근데 한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고무 다 빠졌다고.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 아니 이게 분명히 뭐 그렇게 빡센 고무를 넣은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싶었는데, 고무의 특성상 이게 얼어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이 고무도 그 결이 있습니다. 고무에도 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대로 망을 이렇게 밀어 넣으면 이게 그 내전이 생깁니다. 그 회전이 생겨요. 그 망이 회전된 고무가 회전하면서 망을 끌고 오는 그런 원리로 망가리를 하는 건데,
이게 망이 당겨지는 건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와, 이게 고무가 얼어있던 게 또 겨울 지나고 녹으니까 이 내전이 풀리면서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겨울에 해도 문제구나. 안 그래도 제가 완전 초창기에 첫 시공을 딱 땄을 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 근데 겨울에 일을 딱 따고 제가 되게 의아했어요. 다 같이 견적을 내보니까 한 34만 원인가 나오는 거예요. 와, 나 같은 완전 초짜한테 34만 원을 맡긴다고? 34만 원의 가치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어떻게든 어찌저찌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게 나 같은 초짜한테 그 플레이스 순위도 안 좋고, 뭐 플레이스 사진도 되게 뭐 개판이고, 이렇게 실습 때 연습했던 그냥 망 사진 그거 하나만 해놨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니까, 아, 고객님, 혹시 진짜 죄송한데 왜 저한테 맡기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저한테 맡기셨습니까?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때가 24년 1월, 그때가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 겨울이죠. 아주 깡통 차는 그런 시기죠. 방충망 업체들이. 뭐 대부분의 현장직에는 겨울방학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때 1월 달이었는데 그 고객님이 좀 답답했나봐요. 그 고객님이 좀 답답했는지, 아니, 전화를 다들 안 받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 제 지역 키워드로 해가지고 방충망 쳐서 제가 그래도 다른 업체들이 궁금하니까 전화를 해봤어요. 가격은 얼마인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해봤습니다. 하나도 안 받더라고요. 하나도 안 받더라고요. 근데 이거 유령 플레이스 아니야? 라는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하나같이 전화를 다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저만 그때 전화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업자들은 그러면 이름만 걸어놓은 플레이스인가 보다 해서 성수기에 지켜봤죠. 근데 제가 대신 화물로 물품을 받습니다. 근데 대신 화물로 물건을 받으러 가잖아요. 거기 대신 화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 경쟁 업체들 이름이 붙어있는 방충망 물품들이 수십 개가 거기 깔려있는 거예요. 여름에 가니까. 와, 안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겨울에 안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지금 교육생 사장님들한테 조금씩 연락이 와요. 혹시 사장님 지금 뭐 리듬이 어떠냐, 수주가 들어오는 리듬을 말하는 거죠. 이게 뭐 스테디하냐, 안정적으로 나오냐, 아니면 좀 업앤다운이 있냐, 기복이 있냐, 그거를 물어보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래도 좀 리듬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리듬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작년에 이제 교육을 시작했는데,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첫 창업이세요. 전부 다 올해가. 그러니까 리듬이 조금 불규칙적일 수 있죠. 뭐 첫 술에 어떻게 배가 부릅니까? 그러니까 좀 불안하신 거죠. 아, 뭔가 일은 계속 이제 6, 7월에는 6월 달에는 그래도 일 좀 바짝 들어왔는데, 그래서 막 1,500만 원까지 버신 분도 있고 그랬어요. 뭐 저기 고양시에 계신 사장님은 거기에서 1등 하시면서 1,000만 원을 한 6월 20일인가? 아무튼 6월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1,000만 원을 채우셨다고 했고, 그리고 나머지 사장님 다른 분은 이제 투잡을 하면서 진짜 뭐 5, 600만 원을 버셨고,
또 어떤 분은 6월 딱 끝나고 물어보니까 1,500만 원 벌었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망가리만 진짜 미친 듯이 해서 매출 830, 순이익 700 이렇게 버신 분도 있고. 근데 이게 리듬이 이제 드러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6월달을 미친 듯이 보냈다는 거는 마케팅을 전담으로 신경 써주는 누군가가 없지 않는 이상 그렇게 미친 듯이 돈 벌면은 힘듭니다. 그거 진짜 힘들어요. 신경을 못 써요. 저도 4월 이후로 블로그를 거의 못 썼습니다. 뭐 그거 말고 조금 이제 크리티컬한 좀 중요한 마케팅은 중간중간 하기는 했죠. 왜냐면 중요하니까, 블로그는 못 쓰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7, 8, 9 이렇게 3일 정도, 이렇게 3개월 정도가 남았다고 보면은 되는데, 적어도 조금 그래도 내가 방충망으로 여름 기간 동안은 좀 빡세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겨울에는 조금 쉬면서 소일거리 같은 것 좀 하면서 내가 다른 일 아쉽지 않게 생각하면서 여름에 바짝 모아둔 걸로 조금 이렇게 지내고 싶다. 그러면 남은 7, 8, 9월 기간 동안 그래도 바짝 모아야죠. 바짝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어요. 첫 창업에서 4월 되자마자 1,000만원 넘기신 분도 있고, 3월 달에도 그렇게 700만원 나오신 분도 있고, 진짜 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마케팅 대박, SNS 마케팅 저 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은 돈 많이 못 버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도 않아요. 오히려 첫 창업 때는 오프라인 마케팅의 비중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SNS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그래서 SNS는 사실 빌드업이 좀 중요하죠. 빌드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하고, 컨셉도 되게 중요하고,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진짜 좀 오프라인은 되게 정직하고, 나이가 많은 분들도 이거는 되게 아쉽지 않게 할 수 있는 전공법 같은 일종의 순수 체급으로 붙는 그런 영업 전략이라,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말라서 우물 파는 사람들한테 길이 열리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감사한 하루가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뭔가 주저리 계속 뭔가 핵심 주제 없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좀 중심 주제를 좀 이렇게 박아놓고 이렇게 일상을 좀 나누는 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